사망의 한국 특수부대를 분석한 기사가 게재됐는데요. 한국 특수부대의 역사와 전력을 분석하며 중국이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과 댓글 반응까지 바로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오랜 북파 첩보 특수부대 역사를 보면 한국 특수부대가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 고강도 특수작전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03년 한국은 1960년대 말 한국군의 특수작전을 다룬 영화인 실미도를 개봉했습니다. 그 당시 남북한은 서로에게 간첩을 파견하고 암살작전을 벌일 정도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했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은 북한군 무장 게릴라의 월경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684 부대를 창설하여 김일성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684 부대는 엄격한 체력훈련 및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을 견뎌낸 684 부대 대원들은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로 배신을 당했고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암살 임무가 취소되자 684 부대 부대원 24명은 실미도를 탈출해 인천에 상륙한 뒤 한국 군정 수뇌부를 찾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압에 나선 군병과 충돌했고 한바탕 격전을 벌인 끝에 684 부대원 15명이 사망했고 일부 대원들은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했습니다. 목숨을 건진 나머지 4명도 한국 정부에 체포되어 결국 처형됐습니다. 사실 한국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한국은 북한에 대한 비밀작전을 시작했습니다. 1948년 10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 제4국이 창설됐습니다. 1949년 1월부터 1949년 10월까지 한국은 432회에 걸쳐 북한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파견했고 한국 언론은 이들을 북파공작원이라고 불렀습니다. 2015년 5월 한국의 시사 월간지 신동아에는 최초의 대북 침투 특수부대인 호림부대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호림부대는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에 창설되어 대북 침투 공작을 담당했던 특수부대로 대구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수원에서 정식 유격훈련을 받았습니다. 유격훈련이 끝난 뒤 호림부대는 빨치산 토벌작전에 참가해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1949년 6월 호림부대는 북한의 침투해 평양원산을 차단하여 북한의 분자금 수송을 막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림부대는 북한에 침투한 후 인민군의 공격을 받아 수차례 교전을 거듭한 끝에 252명의 대원 중 35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극동군사령부 예하 한국연락사무소가 대북 첩보활동을 인계받았습니다. 킬로 부대는 탈북한 한국인을 주로 고용했고 이렇게 모집된 부대원들은 훈련을 받은 뒤 북한에서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952년 9월산 유격대는 미군의 항공기 폭격을 유도하여 김일성을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인민군 15사단 사연대연대장 의일설과 경비대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김일성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활약은 우리 자원봉사자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으며 대단히 큰 부담이 되었음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953년 휴전 이후에도 북파공작원들은 사방에서 북한으로 계속 침투하여 북한에서 다양한 파괴 및 정찰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남북한은 서로를 비방하지도 무력 도발도 하지 않으며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선언했습니다. 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한국군의 북파 공작도 덩달아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북파 공작원의 오랜 역사를 보면 한국 특수부대는 역사상 세계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고강도 특수작전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군의 전투력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훈련받은 한국군은 우리 자원봉사자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으며 우리는 이를 직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중국군이 펴낸 공식 전쟁 역사 기록입니다. 책 속에는 한국 군인들은 귀신 같은 미국 놈들보다 더 상대하기 어렵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1952년 후반 벤플리트 장군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한국군은 급속하게 병력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각 사단과 연대는 교대로 훈련소로 들어가 전술과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장교들은 반드시 공식 사관학교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합격해야 입대할 수 있었고 모든 신병들은 신병훈련소를 거친 후에야 전투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미군 한국군과 싸웠던 중국의 노병들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마음속으로 한국군을 얕잡아 보지 않는다. 한국 군인들은 미국 악마들보다 상대하기 어려웠다. 미군은 공격 정신이 약해 처음 공세를 펼칠 때는 공격 대응 유지에 신경을 쓰다가 저지를 당하면 어수선해지고 총소리가 나면 서로 뭉치기 급급했다.
그러나 한국 장교들과 병사들은 미군 교관이 가르치는 전술 원칙을 준수하면서 끝까지 대용을 유지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특히 한국군은 미군보다 더 많은 고난과 인내를 견뎌야 했고 진지를 점령할 때마다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철조망을 세우고 참호를 구축했다. 우리는 분명히 미군과 맞서는 것보다 한국군을 맞서는 것이 더 어렵다고 느꼈다. 사실 한국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특수작전을 중시하는 나라로 꼽히며 아시아 최초로 대테러 부대를 창설한 국가입니다. 한국 내의 각종 특수부대의 조직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육군특수전사령부는 1958년 4월 1일 창설됐으며 경기도 이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특수작전부대로 지휘관은 중장입니다.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에는 707 특수임무대대, 특수전학교 6개의 특전여단, 국제평화지원단이 있으며 이들 부대 중에서 707이 가장 정예부대입니다. 한국 특수전사령부의 부대들은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 등 많은 해외 작전에 참전했으며 모든 예하 부대는 미 육군 특수부대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왔습니다. 미군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벨에도 한국에 별도의 편제를 설치해 한국 특수부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특수부대는 미국 특수부대와 연계하고 있으며 그 수준은 당연히 보장됩니다. 한국 해군의 주요 특수부대는 특수전전단으로 창설 초기부터 미 해군 특수부대로부터 자금과 전문적인 훈련을 지원받았으며 지금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특수전전단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매우 뛰어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청해부대 소속 UDTC는 2009년부터 아덴만에서 호송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항행 보호 임무 중에서 상선의 호위 및 구조 임무를 여러 번 완료했으며 그중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는 3호 주얼리호 구출 임무입니다. 3호 주얼리호 구출 작전은 한국에서 큰 찬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해방군보조차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21일 새벽 청해부대는 아덴만 여명 작전을 벌여 3호 주얼리호를 무력으로 구출했습니다. 한국 해군 특공대원 15명이 한포와 헬기 사격의 엄호를 받으며 고속 돌격정을 타고 3호 주얼리호에 올라 해적 8명을 사살했고 5명을 생포했으며 21명의 선원을 구출했습니다. 이 작전은 고전적인 인검 납포 작전으로 연구 및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특수부대원 사상자는 없었으며 모든 인지를 구출한 기록은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은 3개의 특전대대로 구성되며 그중 제1특전대대는 해상 대테러, 수중 폭파,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최고의 정예부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공군 특수부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공군 특수부대의 주요 임무는 조종사를 구출하고 공군 항공기가 적을 타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임무에 따라 한국 공군 특수부대도 두 부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제6탐색 구조비행전대이며 다른 하나는 공군 공정통제사가 있습니다. 육해군 특수부대처럼 공군 특수부대도 미국 특수부대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에는 아크부대라고 불리는 군사협력단이 있습니다. 아크부대는 한국군이 아랍에미리트의 교육 및 훈련 지원을 위해 파병한 부대입니다. 부대원들은 대부분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차출됐으며 인원은 약 150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아덴만에서 청해부대를 지원하는 동시에 미 중부 사령부가 주최하는 연합훈련에도 참가합니다. 미국 특수부대와 함께 훈련한 한국 특수부대는 완벽하고 과학적인 육성 시스템과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전쟁에서 실전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특수부대가 얻은 최신 경험들은 한국 특수부대와 가장 먼저 공유됩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수준은 미국과 영국 특수부대와 거의 동일합니다. 한국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동아시아 사회는 특히 노력과 학습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이 바탕을 이루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인원을 선별하는 한국의 특수부대는 자질이 매우 뛰어날 것입니다. 게다가 무기와 장비 면에서 한국은 서방 국가의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균형을 무너뜨리는 극히 일부분의 장비를 제외하면 한국은 사고 싶은 무기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특수부대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보급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해보면 한국 특수부대는 아시아권 국가들의 롤 모델이자 아시아 최고 수준의 특수부대라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인민해방군의 특수부대들은 대부분 특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특수부대 전력을 발전시켜야 하며 세계의 선진 경험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과 비교 불가. 중국군이 최강이야. 장비가 잘 갖추어진 병사들은 강할 수밖에 없다. 한국 드라마 좀 그만 보는 게 어때? 현실은 많이 다르거든. 적을 얕보아서는 안 된다. 교만한 군대는 반드시 패하기 마련이다. 옛날에 수양제와 당태종이 한반도를 정복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민족성이 용맹하기 때문이다. 상대가 멧돼지일지라도 호랑이처럼 여기고 싸워야 하는 것이다. 군대를 이끄는 장수들이 적을 과소평가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한국의 엘리트 특수부대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강력합니다. 한국에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 역시나 가장 핵심은 미국의 지원이다. 한국 특수부대의 전투력은 아시아에서 1위입니다.